우리 오늘은 이제 인건비 내역, 뭐 결산에서 이제 인건비 내역 보고 반영하는 거, 그 부분 볼 건데, 이번 주는, 이거 결산 이거 볼 거고, 다음 주에 우리 그동안 했던 거 그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거 해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 결산 자료 입력까지 딱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가 나올 텐데, 이제 아주 완벽하진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입력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월결산 한다 생각하고, 그 정도 자료만 제가 드리고, 입력해 보시고, 이제 제가 한 번씩 봐드리고, 이런 거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좀 늦으실 줄 알았는데 다들 빨리 오셨네요. 제가 늦어가지고. 인건비 내역인데요. 이 파일은 보셨어요. 그동안 제가 위에서 계속 그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엑셀 파일도 드리고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하는 건데 이 피벗 테이블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그냥 손익계산서만 뽑는다고 하면 이 피벗 테이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급여대장 출력된 거 그대로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업부별 손익계산서가 필요해가지고 그 피벗 테이블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급여대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사업부별로 먼저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가 있을 거니까요. 부서별로 또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줘서 이제 각각 금액을 이제 필요한 것들만 왜냐면 여기 지급액 계가 있는데 보통 여기 기본급하고 수당들이 앞쪽에 다 붙을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회계 처리할 때는 뭐 수당 이런 것보다는 총 지급액만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공개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급액계가 필요했고, 이거는 이제 총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터 이제 사대보험하고 그 회사마다 이제 각각의 공제가 있으면 그 각각의 공제별로 공제는 각각 다 넣어줘야 돼요. 피벗을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회계처리 개정 과목이 다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민연금부터 장기요양보험까지는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쓰여질 거고, 대여금은 이제 단기대여금 뭐 그런 계정 과목이 써질 거고 대여금 이자는 이자 수익이나 뭐 미수 수익 이런 계정 과목이 쓰여질 겁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예수금이란 계정 과목이 쓰여질 거고 차인 지급액이 이제 미지급금이라고 쓰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 공제 항목마다 계정 과목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공제에 있어서는 모두 다 피벗을 합니다. 가진 것 같은 경우, 응? 가진, 과징금? 아, 과태료. 네네. 직원, 직원한테 받을 때, 응. 그때는 할인 취사, 어? 세금과고 받아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때는 직원 거를 먼저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수금 잡아놓고, 미수금 잡아놓고, 이제 급여에서 미수금 공제, 반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기타 공제 하나 넣어서 하든지, 그런 건들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타 공제가 합쳐졌으면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럼 좀 세분화 시켜주는 게 낫고, 그게 아니면 기타 공제에다가 넣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기타 공제에 넣게 되면, 나중에 회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나 뭔데 기타 공제를 당한 거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는 좀 상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공제 항목에 있어서는 꼭 반드시 상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냈으면 세금과 공과나 뭐 잡손실 이런 회계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직원한테 받을 거기 때문에 미수금 처리 아니면 또는 선급금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보통 미수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안다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할 때 나중에 공제할 걸 생각을 하고 통장에서 그 과태료가 나갔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이거는 미수금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다음 주에 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밤새 생각을 해봤어요. 뭐를 할까? 통장 내역을 들이면서 통장에 적요가 있을 거잖아요. 이 적요에 대한 개정 과목을 뭘로 할 것인가를 해볼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수직기장의 일부인데, 세무대리인들은 그런 업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익혀져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약간 수평기장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통장을 한번 계정 과목 연결하기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 있던 피벗 테이블 가지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매달 있을 거니까 저는 보통 말일자에다가 전표를 치거든요. 근데 급여 날이 말일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말일이 주말이면 우리가 급여는 먼저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래처 원장이 마이너스 나는 게 좀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거래처 원장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 대변에 있는 부분들이. 그랬을 때 마이너스 나는 게 싫어서 좀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말일 말고 뭐 30일로 한다던가 29일로 한다던가 이러한 그 거래처 원장을 봤을 때 그 거래처 원장 자체에 마이너스 표시가 나지 않게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보통은 이걸에 지급을 하죠, 급여를. 이걸 5일이나 10일이나. 그래서 말일자에 이제 회계처 그 전표 날짜를 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앞부분에 있어서 차변 쪽이 다 급여와 관련된 건데 임원급여, 직원급여, 경상연구 개발비, 직원급여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경상연구 개발비는 그냥 제가 예시로 들어서 한 건데 여기 온라인 뭐 개발연구원 급여 해가지고 이들이 뭐 연구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가정으로 이제 한 거고 이 경상연구 개발비로 하지 않고 직원급여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계정 과목 처리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직원 급여에서 그 해당 직원 연구원들의 급여를 뽑아서 세액공제 계산은 별도로 합니다. 그것들은 보통 세무대리인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 급여에 있어서 경상용 개발비로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든 거기 때문에 이거 직원급여로 하면 안 돼요 라고 문의가 있을 수 있어서 직원급여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부서가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보이지, 부서가 연결이 돼 있고 이 아래쪽에 보면 밑에 이제 전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당 한 줄마다 상세하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코드 이거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저는 피벗을 이용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부서별 손익계산서보다는 사업부별 손익계산서 볼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요. 근데 부서별 손익계산서까지 우리 회사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시면 되죠. 근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급여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세무대리 업무 했을 때는 이런 회계 처리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일반 회사 가니까 사업부가 딱 정말 두 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사업부별 손익계산서를 뽑으려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더라. 그 사대보험 내역이 있습니다. 급여대장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면 어, 4대 보험료 중 산재보험은 100% 이제 회사 부담이고 나머지 3대 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 포함해서 3대 보험료는 사업자 부담분에 대해 있어서는 회사의 비용에 해당이 되죠. 근데 보통 50% 절반을 회사가 부담을 하고 있어서 근데 고용보험료는 조금 달라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분만 50%이고 나머지 직업안정부는 회사가 10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고용보험료도 올랐는데 0.9%인가요? 0.9%. 그거 이외에 회사는 직업안정분 고용보험료를 별도로 추가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50%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말로, 말일자로 이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죠. 근데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2월 10일 날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데, 그 자동이체 되는 날에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당월에 대한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돼요, 실은. 이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월로 반영을 하려면 말일자에 예수금 없애주고 우리 급여 회계 처리하면서 예수금 넣어놨잖아요. 예수금 없애주고 그다음에 절반에 해당하는 것들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미지급금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붕괴는 매달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붕괴는 그냥 복사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금액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 피벗 테이블, 급여 대상 피벗 테이블 나올 거니까 그걸 보고 숫자를 고치시면 돼요. 음. 음.